서해선 소사-대곡 구간이 지난 주말에 개통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첫 손님을 맞은 소사-대곡 구간 출근길 풍경을 취재했습니다. 김포시가 골드라인 증차 사업비를 비롯해 양촌 산단 교차로 입체화 사업비 등이 포함된 1,680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인천시가 장기 방치된 빈집이나 부속 토지 등을 매입해 원도심 기반 시설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계양에서 땅을 사고 팔아 큰 시세 차익을 낸 외국인의 사례가 불법 토지거래 의심 사례로 적발됐습니다. 시세 차익만 10배 이상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서해선 소사-대곡 구간이 개통했습니다. 지난 주말 운행을 시작해 월요일 아침 첫 손님을 맞았는데요. 네, 이제 막 개통한 열차의 출근길 풍경은 어땠을까요? 이정아 기자가 탑승해봤습니다. 서해선 소사역, 부천 소사와 고향 대곡을 연결하는 복선 전철이 개통한 지 사흘째를 맞았습니다. 열차 시간이 가까워지자 승객들이 승강장에 줄을 섭니다. 네, 개통했다고 해서 타보려고 왔습니다. 원종이나 정왕동장 쪽에는 특히 원래 좀 교통편이 좀 부족했거든요. 김포 골드라인처럼 좀 출퇴근 시간에는 번잡하지 않을까 해서 배차 간격을 좀 좁혀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전체 6개 역사, 출근 시간 열차 운행 간격은 13분입니다. 현재 시각이 8시 10분쯤인데요. 열차를 타고 주요 환승역인 김포공항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량 열차, 원종역과 부천 종합운동장역에서도 승객들이 잇따라 탑승하며 어느덧 열차 객실이 꽉 찼습니다. 10분 정도 만에 김포공항역에 도착했는데요. 보이는 것처럼 환승을 위해 이동하는 출근길 인파가 상당한 수준입니다. 에스컬레이터를 따라서 끝없는 행렬이 이어집니다. 이로써 김포공항역은 지하철 5호선과 9호선, 공항철도 골드라인 등 기존 4개 노선에 더해 서해선까지 5개 노선이 통과하게 됐습니다. 환승이 용이해진 대신 혼잡도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서해선이 합류되면서 5개 노선이 여기서 합쳐지잖아요. 그러니까 혼잡도가 더 심하겠죠. 특히 그 9호선이 더 지옥 처리될 것 같은 느낌. 공사 문제와 전동차 도입 지연 등으로 계획보다 개통이 2년이나 미뤄지며 진통을 겪었던 소사-대곡선. 지역 교통 편의를 한층 개선할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서해선은 이 1호선과 7호선이 서울로만 가던 길을 이제 안산에서 시흥을 거쳐서 우리 부천과 고향을 연결시켜주는 큰 의미가 있는 구간이고, 오정의 지하철 시대가 열렸고, 그래서 소사와 오정의 원도심의 거점이 마련돼서 또 대장 신도시를 경유하는 대장 홍대선이 개통하는 오는 2031년에는 원종역에서도 환승이 가능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김포시가 1,680억 원 규모로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김포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김포시가 본 예산으로 편성한 1조 6,103억 원보다 약 10% 늘어난 규모로 일반 회계는 1,292억 원, 특별 회계는 388억 원 증가했습니다. 김포시는 정부 보유세 부담 완화 정책에 따른 과세 표준액 하락과 경기 불황 등으로 인해 세수가 감소해 이번 추경은 이례적으로 지방세 105억 원이 감편성됐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세출 수요는 김포 골드라인 증차 사업비 99억 원, 국지도 84호선 양촌 산단 교차로 입체화 사업 70억 원, 하수도 사업 50억 원, 시의회 청사 건립 사업 30억 원 등입니다. 김포시는 연간 많게는 4회까지 실시했던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을 연 2회 내로 줄이면서 매해 3월이나 4월 실시하던 1회 추경을 올해에는 7월에 추진하게 됐다며 시급한 세출 예산과 불효불급한 세출 예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선택과 집중으로 부족한 재정 상황을 극복하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가 오는 28일까지 빈집 매입 시범 사업을 공모합니다.
사업 대상은 빈집이나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과 부속 토지이며 무허가 주택을 포함한 2개 이상 인접한 주택과 부속 토지, 나대지를 포함한 구역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빈집 소유자와 주민자치회, 기초단체 등은 빈집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사업 제안을 할 수 있는데요. 신청이 접수되면 시는 심의위원회를 열고 빈집 노후도와 지역 연계성, 사업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해 3곳 내외의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시는 선정된 대상지에 빈집과 토지를 매입한 뒤 주차장과 공원, 방제시설 등 원도심 기반 시설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인천 계양에서 땅을 사고 팔아 큰 시세 차익을 낸 외국인의 사례가 불법 토지 거래 의심 사례로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 기획조사를 통해 확인된 이번 사례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 인천 계양구 토지를 800만 원에 사들여 3년 만에 9천만 원에 되팔면서 10배 이상의 시세 차익을 본 경우입니다. 국토부는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해당 사례를 불법 투기 의심 사례로 보고 지자체에 통보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국내에서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외국인 토지 거래 사례 400여 건을 적발했습니다. 의정연수 일정에서 동료 시의원을 성추행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의혹으로 지난달 의원직을 사퇴한 전 부천시 의원이 경찰 조사에서 고의성을 부인했습니다. 부천 원미경찰서가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부천시 의원 40대 A씨를 지난달 20일 불러 조사한 결과 친근감의 표시였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수집한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A 전 의원을 불구속 입건한 뒤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A 전 의원은 지난 5월 10일 전남 순천의 한 식당에서 열린 만찬 도중 동료 의원인 여성 B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이후 A 의원은 소속 당을 탈당한 데 이어 시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최근 최저시급 미지급, 노동인권 침해 사례 등 노동인권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천시의회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생활법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네, 관련 내용을 이단비 인천시 의원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단비 시의원입니다. 예, 청소년들이 실제 이 생활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사실 청소년뿐만 아니라 처음 근로계약을 체결해 본 사람들은 모두 비슷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사업자와 한 장씩 나누어 가져야 하고 주휴수당이나 연차 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계약서에 포함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좀 거부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그리고 일하는 도중에 산업재해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걸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청소년들은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나이가 어린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 여전히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거나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법 지식을 알 수는 없더라도 최소한 본인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떠한 기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이런 교육이 좀 필요합니다. 네, 인천시 교육청에서 학생들에게 노동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은 미비한 점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시 교육청과 인천시가 어떤 보완책들을 마련해야 할까요? 현행법상 만 15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일을 할 수 없지만 만 13세 이하에서도 예술 공연 참가의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만 13세 이상부터 만 15세 미만의 경우에는 학교장과 친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TV에서 아역 배우나 청소년 가수를 본 적이 있으시다면 좀 쉽게 이해가 가실 것 같은데요. 제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변호사로 근무할 때 부모님이 엔터테인먼트 회사랑 아이 사이의 용역 계약을 함께 체결한 뒤에 문제가 발생한 사례를 종종 보았습니다. 예술 전공 아이들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도움 없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불공정 계약에 노출될 위험이 훨씬 더 높습니다. 체육 전공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보다 늦게, 그러니까 작년에 법이 제정이 되었고, 최근 청소년 사이에 유행하는 유튜브 같은 형태의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면서 어떠한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사례가 하나둘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 교육청의 노동인권 교육 프로그램은 표준 근로계약서에 머물러 있다 보니 노동인권 교육에서조차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예체능 전공 학생들에 대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예체능 계열이 비교적 어린 나이에 일을 시작하는데 그에 반해 이들을 보호하는 법이 늦게 만들어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 인천광역시의 소중한 아이들만큼은 본인이 체결하는 계약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교육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인천시와 교육청이 함께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께서는 또 특히 학업 중단 청소년들에게 동일한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지 못하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구한 바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올해 상반기에 인천광역시 교육청 학생 문화예술 용역계약서 등 작성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였는데요. 현재 교육청이 실시하는 노동인권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자료를 받아 검토를 하였을 때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교육 현황을 살펴보니까 학교에서 신청을 받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학교 밖 청소년들은 신청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학업 중단 청소년들은 실제로 비정규직 근로를 하고 있고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았는데 가장 시급하게 교육이 필요한 이 아이들에게 아무런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이 되게 큰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학업 중단 청소년들에게 아르바이트는 생계와 직결이 되고 아르바이트 시간과 겹치는 시간에는 교육을 받으러 올 수 없다. 그래서 신청을 하는 경우가 적을 것이다 라고 교육청 관계자분들이 염려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일단 기회를 열어놓고 그 아이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것은 좀 두 번째 과제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신청을 받지 말고 진짜 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은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하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천시의회 이단비 의원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병수 김포시장이 지난달 28일 경기도청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유영일 경기도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노선 협의 등을 건의했습니다. 김병수 시장은 5호선 김포 연장과 관련해 현재 대광위가 주관하고 있는 노선 협의 등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높은 김포시 노선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또 5호선 연장 예타 면제 협조를 비롯해 일산대교 무료화, 김포 고양 연결 향산대교 건립 등에 대해서도 경기도가 함께 해결해 나가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김포시의 서울 지하철 5호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김포시의 현재 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에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계양구가 민선 8기 1년을 맞아 새로운 각오를 다졌습니다. 윤한 계양구청장은 3일 열린 민선 8기 출범 1년 기념식에서 향후 계양구의 구정 계획을 밝혔는데요. 윤 구청장은 이날 수도권 철도망과 박촌역 연결, 문화예술공연장 건립, 계양 테크노밸리의 성공적 추진 등을 계양구의 미래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인천시가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 하반기 전기 화물차 등 781대를 추가 보급합니다. 시가 하반기에 보급하는 전기 화물차는 445대와 버스 28대, 이륜차 308대 등으로 보조금은 104억 원 규모입니다. 차종별 최대 보조금은 화물차 소형의 경우 1,800만 원, 버스 대형은 8천만 원, 이륜차 대형은 300만 원입니다. 시는 제조사와 수입사 등의 차량 수요를 미리 파악하고 국고 보조금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